인도양의 적도 남쪽 7도 선상에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은 거대한 말군 모양의 산호초가 떠 있습니다. 바로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곳은 인도양의 불침 항모라 불리며 서양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반경 안에 육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대적 고립은 디에고 가르시아가 가진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영국의 철저한 보안과 행정 통제 아래 미군의 전략 폭격기와 해군 전력이 중동과 아시아를 사정권에 두고 은밀히 기동해 왔습니다. 영국이 행정적 주권을 행사하고 미군이 강력한 군사력을 투사하는 안보 동맹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영국 런던과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동시에 발표된 합의는 디에고 가르시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 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고스 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차고스 제도는 인도양 중앙에서 흩어진 약 6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디에고 가르시아는 차고스 제도 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디에고 가르시아는 몰디브 군도 최남단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730km, 인도 최남단에서는 1780km 정도 떨어진 그야말로 인도양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의 육지 면적은 대략 3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이는 차고스 제도 전체 육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거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디에고 가르시아는 거대한 말군 모양의 환초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섬 내부에는 전형적인 석호를 갖춰 인도양의 거친 파도에도 대형 함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공식적인 상주 인구가 없습니다. 과거 1966년 디에고 가르시아의 군사기지 설치가 합의되면서 이곳을 터전으로 삼았던 원주민들이 단계적으로 강제 이주됐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에 대략 3,000에서 5,000명 정도의 미군, 영국군, 군무원들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채 오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해 섬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선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봐야 해발 약 7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섬 전체가 평탄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약 3.7km의 활주로가 가로질러 있습니다. B-52, B-1B, B-2 스피릿 등 미군의 대형 전략 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데 인도양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수송기와 폭격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핵심 거점입니다. 덕분에 디에고 가르시아는 중동, 아프리카, 남중국해를 사정권에 두며 섬의 규모를 훌쩍 넘어서는 지정학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초 유럽의 항해 기록에 처음 등장한 디에고 가르시아는 1544년 포르투갈 항해사 디에고 가르시아 데 모구에르의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디에고 가르시아는 무인도로 경제적 가치가 없어 한동안 방치됐습니다. 이후 18세기에 접어들며 프랑스가 이 섬을 점령하고 모리셔스의 속령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과 함께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코코넛 농장을 일궜는데 이때 정착한 이들이 훗날 원주민이었던 차고스인들의 뿌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들과는 별개로 섬의 주인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1814년 파리 조약에 따라 프랑스는 인도양의 패권을 영국에 내줬는데 이때 모리셔스와 함께 차고스 제도 역시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됐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1960년대 냉전의 기운이 인도양을 덮치자 섬의 운영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고 중동의 석유 루트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양 한복판에 강력한 전진기지를 원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미국과 핵잠수함용 폴라리스 탄도미사일 도입을 대가로 디에고 가르시아 내 기지를 제공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습니다. 1966년 이루어진 양국의 50년짜리 비밀임대 합의는 1965년 영국이 모리셔스의 독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고스 제도만큼은 따로 떼어내 영국령 인도양 지역을 신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1971년 기지 건설이 본격화되자 영국은 최대 2,000여 명의 원주민을 모리셔스, 세이셸 등에 단계적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디에고 가르시아의 군사기지는 지정학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1990년 걸프전에선 B-52 전략폭격기가 처음으로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격해 이라크의 지휘통제본부와 방공망을 타격했고 해군 보급 거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B-1,
B2, B52가 출격해 개전 초 큰 전과를 거뒀고 사전 배치 선단도 이곳에서 신속히 이동해 보급을 성공적으로 전개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침공 초기 대형 폭격기의 출발점 역할을 했고 잠수함 등 해군 전력을 재무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주변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 부담으로 기지 제공을 꺼릴 때 영국의 협조 아래 미군이 제약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후방 거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68년 독립한 모리셔스는 1965년 영국과의 독립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차고스 제도의 분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유엔 총회의 요청에 따라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통해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초 영국은 이를 거부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5월 22일 영국과 모리셔스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기는 대신 디에고 가르시아의 군사기지를 99년간 조차하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99년의 조차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영국 내에서부터 보수당을 중심으로 모리셔스의 친중 경제 노선을 거론하며 합의를 반대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특히 트럼프 진영의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타머 정부의 결정을 역사적인 대실수이자 안보 자해 행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영국의 주권 이양을 통제권의 상실로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는 절정이었습니다. 2026년 초 이란 공습 계획을 둘러싸고 미국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을 영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국제법 문제를 이유로 이를 즉각 승인하지 않았고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공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펠린다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아프리카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국제협정인데 가입국인 모리셔스가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되찾게 되면 디에고 가르시아도 이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 모리셔스 정부는 최근 핵무기의 일시적 통과는 허용하겠지만 영구적인 저장은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 기지는 핵잠수함의 정박과 전략폭격기의 배치가 필수인데다 NCND 입장이지만 핵무기와 관련해선 무장 해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내부의 반발과 미국의 강한 외교적 압박에 더해 핵무기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거론되면서 현재 99년 조차 합의는 영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분을 챙기려다 실리까지 이를 상황이 된 영국 입장에선 난해한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의 99년의 조차 합의는 현재 여러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제2의 홍콩이 될까요? 99년 조차라는 구조는 과거 홍콩과 비슷한 정치적 논쟁을 낳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모리셔스의 정권이 바뀌고 대외 정책이 요동칠 때마다 미군 기지의 존립 자체가 정치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9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디에고 가르시아의 통제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2의 지부티가 될까요? 현재 지부티에는 미군 기지와 중국군 기지가 불과 9km의 거리를 두고 불안한 공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모리셔스와 중국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다면 차고스 제도 어딘가에 중국 군사시설이 등장하며 디에고 가르시아가 지부티와 비슷한 전략 경쟁의 공간이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처럼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주변 분쟁 지역의 화약고를 관리해야 할 디에고 가르시아가 도리어 화약고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99년 조차 합의가 어떻게 결론에 도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섬에는 한때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차고스 원주민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섬의 미래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